안녕하세요. 한정동의 라디오 사회자 유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大家好，我是中文主持人李佳玉，很高兴和大家见面。 오늘은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까운 시선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今天这期节目呢，我们想要聊的不只是怎么治疗牙齿，也是在看牙这件事情背后，很多人都会经历的紧张、犹豫，到最后的安心的过程。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단순히 치과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털어주고 누군가의 미소를 지켜주는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UD 전주 효자 치과 손효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D 전주 효자치과 원장 손효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另外呢，我们今天也邀请到了负责中文咨询和口译工作的车海贤经理，欢迎。 大家好，我是负责中文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鲜，很高兴和大家见面。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협회의 주요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뒤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首先呢，5月2日，在民主劳动组合总联盟全北本部会议室举行了全北全球移民协会成立的仪式，以及零拖欠工资宣言的活动。全北地区的移民协会，还有各国的社群以及劳动市民团体共同参与，为保护移民劳动权益、解决拖欠工资的问题，搭建了沟通和交流的平台。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커뮤니티 관계자 등 약 80명이 함께 했으면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회는 14명의 공동대표와 14명의 공동부대표로 구성되었고 41명의 노동인권 통번역 단원이 위촉되었습니다. 同时呢，我们协会的会长朱春梅也被推选为共同代表之一。同时呢，部分的协会会员受聘为劳动人权翻译志愿者。协会希望继续为移民在当地社会的定居和沟通贡献自己的一份力量。 또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북 이주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전북 지역에서 일한 이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접수와 통번역 지원, 법률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협회 역시 통번역 참여 등을 통해서 작은 역할을 보탰습니다. 在5月16日的时候呢，协会还参加了全罗监营一带举行的梦想灯会的活动。值此佛诞节来临之际，协会的会员与各国的移民朋友一起参加了志愿者的活动，在和当地居民共同的欢乐时光当中，度过了非常温暖而有意义的欢聚时光。 이어서 5월 24일에는 전북 필리핀 협회가 주최한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通过这一系列的活动呢，我们可以看到，5月的全北地区不仅持续推进了移民的权益保障，也不断开展了文化交流和社区活动。协会呢，也愿意在这样的过程当中陪伴大家，服务大家。下面呢，我们将把话筒轻轻转向一个大家都绕不开也逃不过的话题——牙齿健康。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 이야기할 때 항상 뭐 혈압이나 혈당, 운동 이야기는 자주 하잖아요. 치과 예약은 이상하게도 늘 오늘의 나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에게 슬쩍 미루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작 매일 밥 먹고 말하고 웃고 놀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필요한 또 치아 건강은 아프기 전까지는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是的，很多人呢会觉得我们没事应该可以再忍一忍，等有时间的时候我们再去看牙。结果呢，这些小问题常常会在日历上挂成大问题。
因此呢，也就变成了大的麻烦。尤其是生活在我们泉州的外国朋友们，可能常常会因为一些语言方面的问题一拖再拖，或者呢，因为费用的问题也会有所犹豫。 그래서 오늘은 전주 지역에서 치아 건강 관리와 함께 외국인 환자 진료, 통번역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는 UD 전주 효자 치과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D 전주 효자 치과 손효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D 전주 효자치과 대표 원장 손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欢迎。另外呢，我们今天也请到了现场和外国患者沟通最密切的中文经理车海鲜女士，欢迎您。大家好，我是负责中文患者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鲜，很高兴和大家见面。今天也希望通过这个节目陪大家把看牙很紧张这件事慢慢流程，其实也没那么可怕。 네,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오늘 방송이 더 든든하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디 전주 효자 치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是的，那接下来呢，我们将会一起来聊一聊，在我们日常看牙当中所会遇到的一些问题，还有我们应该怎么样去管理我们的牙齿健康，分享一些不懂的但真正能用得上的牙科常识。最后呢，我们也会谈谈外国患者在韩国看牙时常常遇到的一些困难，并且呢，我们又会给大家提供怎么样的支持。 치과 이야기라고 하면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이거 내 이야기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院长，那首先呢，想先请您为大家来介绍一下，我们优地泉州孝子牙科是一家怎么样的牙科医院，也让听众们先认识一下，我们今天究竟走进了一家什么样的牙科医院。 네, 저희 UD 전주 효자치과는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에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전주 시민과 전북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진료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히 아픈 부분만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장기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치아 주치 역할입니다. 치료 후에도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언제 다시 점검을 받으면 좋은지까지 함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아 조진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급할 때만 뛰어가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 안에서 끝나는 치료보다 진료실 밖에서 이어지는 관리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这句话呢，也很能让大家来产生共鸣啊。对患者来说，最难受的往往就是那种去医院也有负担，不去医院呢又不是很安心的模糊时刻。牙稍微有一点点不舒服的时候，心里就已经开始打怵了。 네, 실제로 진료가 없는 날에도 환자분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저 스케일링 해도 될까요? 어제 갑자기 이가 시렸는데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치과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인지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내원하셔야 하는지 생활 속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차이잖아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더 불안하고 그 애매한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환자분들에게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도 치아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是的，我听说啊，我们医院还有一个特别让人放心的地方，就是我们父子俩同时上阵啊。一位呢是科技派，还有一位呢是我们的经验派，听起来就非常的让人安心。 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강점이시고 저는 디지털 엑스레이나 3D 스캐너 같은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비교적 큰 치료를 계획하실 때는 경험과 데이터 두 방향을 함께 보면서 보다 균형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경험의 깊이, 또 한쪽은 최신 시스템의 정밀함이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생각해주는 치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명의 원장님이 함께 보고 설명해 주니 더 안심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是的，的确如此。我们牙科治疗呢，一旦开始，往往既需要时间，又需要费用，同时呢，还需要很强大的心理准备啊。患者最在意的，其实还是自己的治疗有没有被认真的对待，有没有被仔细的分析。 네, 결국 환자분이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병원의 진료 철학만 들어도 왜 환자분들이 신뢰를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是的，我们在这里呢，还想请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泉州地区呢有很多的外国邻居，还有很多的多文化家庭，那您是通过什么样的契机来开始正式拓展外国患者的一个诊疗服务呢？ 네, 전북, 특히 전주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치과에 가고 싶어도 언어 문제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도에 전북 지역 한중 우호동맹협회, 베트남인 협회와 인연이 닿으면서 의료봉사와 진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규모 있게 시작하신 거 아니고 현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점점 넓혀 오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베트남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 후에는 이제 중국과 다른 국적 환자분들로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很多人觉得啊，其实看牙表面上很简单，可能就是，我牙不舒服，然后张嘴躺下听声音。但是呢，其实在实际的现场当中，外国患者在诊疗过程当中还是会有很多的不同的。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觉得外国患者和韩国患者他们期间最大的不同是什么呢？ 가장 큰 차이는 설명 방식과 불안 해소 과정입니다. 치과 용어는 한국인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 환자분들은 언어 장벽까지 있으니 같은 내용도 더 쉽게, 더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구조나 본인 부담 방식이 본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 최종 비용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그렇죠. 아픈 것도 걱정인데 설명이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면 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자체만큼이나 설명 과정과 환자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역 매니저님들께도 함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의 범위는 어떤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是的，但是我觉得我们作为外国的患者，他们最想要了解的问题，还是在外国的患者他们到达医院之后，具体的一个就医流程是什么样的呢？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접수하고 나서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한 점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드리고 통역 매니저분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주의사항이나 다음 예약 일정, 그 다음에 생활관리 방법까지 다시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통역이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진료 전부터 후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치과는 특히 왜 아픈지,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환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哎，是的，这一点真的非常重要啊。那说到底呢，我们好的治疗其实不仅仅是要求技术过硬，那更多呢还需要建立在理解和沟通的基础上。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이 받는 치과 치료는 무엇인지, 또 치료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那么我们还想要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现在在牙科的门诊里面，患者最常接受的一些治疗项目有哪些呢？ 환자분의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중이 높은 편이고 젊은 층과 외국인 환자분들은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 교정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정말 흔한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들어보면 여전히 큰 치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하나 심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분의 턱뼈 상태, 잇몸 상태, 씹는 힘, 전신 질환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정교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사와 환자분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我们院长刚才说到了啊，年轻人呢可能更多的会做一些蛀牙的治疗，还有洗牙或者是牙齿矫正的咨询。那这背后是有什么样的原因呢？ 생활 패턴과 관심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정기 검진을 미루다가 충치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외모와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정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 외국인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진료로 시작하시다가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우리 병원에 신뢰가 생기면 교정치료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다가 결국 늦게 오시잖아요. 치과는 유독 내일에 내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 많이들 그러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아는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충치는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생길 때까지 미루면 신경치료, 크라운,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是的，这一点呢，我也是深表赞同啊。我个人也是非常害怕一些牙科相关的治疗，所以很多时候我都会觉得忍一忍可能就好了。但是其实我越忍呢，到最后越拖，会变成更大的问题。 맞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잇몸뼈가 많이 손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안 아프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플 때만 가는 치과보다 1년에 한두 번 점검받는 치과를 생활 속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是的，很多听众可能也会有这样的一个想法和观点啊，就是如果我不疼的话，我为什么一定要去看牙呢？其实我觉得这个问题也非常的常见啊，很多人就会觉得我牙一定要疼的忍不了的程度的时候，我才想起来要去牙科医院。
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안 아플 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시간도 덜 들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치과도 건강검진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것.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好的，那接下来呢，让我们先来听一首歌的时间。在一首歌过后呢，我们会进入到大家最感兴趣的一个部分，因为呢，也是和实践紧密相关的部分。我们平时到底应该怎么做，才能真正的健健康康的管理好牙齿呢？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황홀한 눈빛을 따라가 내 눈 속에 비친 널 마주 앉아 파도 소리 들려오니 영화 속의 장면 같아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설레는 내 맘도 너에게 닿을까 진심 한 방울 꺼내요 너에게 가져다 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하나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 부딪힌 파도에 쓸려 아파한 네 모습 눈물이 보여 어깨 한켠 내어주고 너의 밤이 되어줄게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혹시나 내 맘이 너에게 닿을까 진심 가득한 단어에 마음 담아 전해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하나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 끝없이 내려오는 은하수별 아래 너와 나 사이에 별 이름 하나 붙이고 서로 닮은 별 하나 찾아 너에게 보내 온통 너와 날 닮은 별 바다 아래 바람별 바다로 바람별 바다로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아 관리의 기본 3가지 정리해 주신다면서는요? 네, 저는 3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는 하루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치석 제거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번째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는 치아 사이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很多人可能会觉得我平时只要认真刷牙就足够了，但是刚才听到院长的介绍，说来惭愧啊，我去年买的牙线现在还安安静静的躺在抽屉里面。但是呢，院长还是把牙线放在了一个非常基本的一个管理项目当中。 네, 치실은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충치나 잇몸 염증은 칫솔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도 무조건 세게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치질 할 때 치아를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의 목 부분에 마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양치질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가볍게 밀착하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刚才我院长其实说了一句话，我觉得印象特别深刻啊，也非常的实用。就是刷牙的时候，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这句话呢，也值得大家和我一起拿个小本子记下来啊。就是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也想问一下院长关于一个儿童牙齿管理的问题。其实我常常听身边的人会说啊，就是孩子的乳牙总会掉的，所以乳牙就可以不用管理，是这样吗？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너무 일찍 손상되거나 빠지면 영구치 배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직접 양치를 도와주셔야 되고 아이가 혼자 닦을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자기 전에는 한 번 더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啊，也就是说，即使孩子说我已经刷过了，家长呢还是需要再多伸一次手，再帮孩子多刷几下，这样的话呢才能够放心收工。尤其是呢，要在孩子吃完零食之后进行刷牙、漱口，还有睡前啊，也一定要进行非常仔细的清洁工作，还有定期检查。刚才我们院长说的都是非常重要的。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간식 먹고 나서 양치나 물로 헹구는 습관,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는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어르신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됐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는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에 복용 중인 약물, 그 다음에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입니다. 요즘은 연세가 있어도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준비를 거치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啊，虽然说到种植牙齿，我个人心里还是非常的打怵的啊。但是如果真的需要到种植牙齿这一步的时候，就是出现哪些情况的时候，我们就觉得，哎，必须这个牙齿要种植了呢？ 틀니가 자꾸 빠져서 식사가 불편한 경우, 씹을 때마다 잇몸이 아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 한쪽으로만 씹게 돼서 턱관절까지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실 만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치아를 다 임플란트로 바꾸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크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활에 맞게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아직 치료 전인데도 지갑이 먼저 긴장한다고 느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치과 치료는 재료, 장비, 시간, 인력 모든 게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더 큰 불안은 얼마나 나올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 각 옵션의 장단점, 예상 비용 범위를 최대한 투명하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치료가 필요해지면 결국 비용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哎，说到底啊，还是要尽早的去把这些小问题给解决掉。也就是说呢，我们越早的去接受治疗，我们就可以越轻松，同时呢，花费也越少，所需要的时间也就会逐渐的减少。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갑자기 치아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치나 스케일링에 대해 오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那院长呢，我们还有很多朋友啊，想再问您一个问题。如果说呢，我们这时候突然牙痛，但是一时间可能比较晚了，或者是我马上会有事情，不能立刻去医院的情况下，我们当下可以采取什么样的应急措施呢？ 우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쪽으로 일부러 세게 씹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행동은 통증과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대쪽으로 식사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액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물이 끼어서 생긴 통증이라면 치실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기억해 두면 좋을 생활 정보네요. 아플수록 뭔가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양치질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세게 닦을수록 좋다. 양치만 열심히 하면 치실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환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닳아버리는 마모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치질만으로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也就是说，并不是刷牙的时候越用力越好，而是要掌握一些小小的技巧和方法的。我过去一直都是拼体力在刷牙，所以说呢，今天听到我们院长的一番解释，也是醍醐灌顶啊。那现在真的应该好好的来想一想方法了。另外呢，关于洗牙，其实我也是在原来可能会有一些听到的误解，就是说洗牙会让牙齿变弱，有这样的说法吗？ 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지 치아 자체를 깎아내는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치아에 치석이 오랫동안 많이 붙어 있던 분들은 스케일링 후 그동안 치석이 가려져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자분들은 스케일링해서 치아가 상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래 있던 치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상태를 드러내고 정리해 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啊，那么院长，你能不能给我们的听众朋友再介绍一些基本常识，让大家能够在洗牙之前了解到，可能会更加安心一点的知识，跟我们分享一下好吗？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많이 끼어 있으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피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링은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대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한번 크게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 검진의 필수 코스처럼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啊，很多人现在会在洗牙之后啊，觉得我现在牙齿很干净了，应该暂时没什么问题了。但是实际上，就在洗牙之后，后续的管理反而是更加重要的，是吗？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말하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뒤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는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하고 치간 칫솔을 사용을 더 꾸준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래 미뤘다가 한 번에 많이 제거한 경우라면 다음 점검을 너무 늦추지 말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국 스케일링은 끝이 아니라 평소 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好的，非常感谢院长啊！通过这样的一个时间，来让我们了解到了很多牙齿健康和治疗方面的内容。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再用一首轻松的歌曲，让我们从诊疗椅旁边，然后转到是我身边的这位车海鲜经理身上。我们稍后呢，会对我们的车经理进行访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그 눈빛에 더 보이게 날 표현해줘요. 우리만 아는 남호로 또 가장 깊은 곳으로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사랑해란 말이 참 어렵잖아요. 손 버리다 오그라드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예정에 없던 키스라고 서로 빤일보다가 웃음이 터지죠. 그게 우리의 I love you, how I feel deeper than to love. 별다를 것 없는 내 하루에 그대란 의미를 갖게 돼요. A thousand stars in the sky 하늘에 별을 걷어준다는 말이 It means not just I love you or more than love you.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그 눈빛에 다 보이게 날 표현해줘요. 우리만 아는 암호로 또 가장 깊은 곳으로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그대 눈빛 나 하나 비출 때 빛바래지 않는 빛이 돼. 우린 그 속에서 춤출 때 그걸 찬란한 미라 부를래.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우리의 한 노래 만들자. 그대의 직직한 맘이 어설프다 해도 난 웃을게. 눈 맞춰줘.
나와줘요 그대를 줘요 바라봐줘요 충분해져요 기다려줘요 아무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그 눈빛 쳐다보이게 날 표현해줘요 우리만 아는 암호로 또 가장 깊은 곳으로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그 눈빛 쳐다보이게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혜선 매니저님,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大家好，我是在邮递泉州孝子牙科负责中文患者相关服务的车海鲜。我的工作范围包括中文口译、预约、治疗过程说明以及治疗后的注意事项说明。我希望能在中国患者进入牙科体系的同时，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也尽量不让大家被一连串陌生的专业词语先吓一跳。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哎，这是多么温暖且有力量的话语啊！听起来就让大家觉得非常的安心啊。那么，中国患者通常会接受一些什么样的治疗？他们对韩国牙科又会留下哪些比较深刻的印象呢？中国患者对种植牙齿矫正、美白、磁贴面等偏重美观效果的治疗通常会更感兴趣一些，也有不少人是听说在韩国做矫正会自然又精细，通过朋友介绍过来的。咨询时大家经常会问治疗要多久，会不会很影响日常生活，脸型会不会有很大变化呢？这个时候如果院长拿出牙齿模型或照片一步一步的解释，他们就会更容易理解，原来我的牙齿也会经历这样的变化过程，心里也会安定很多。另外呢，很多中国患者也会觉得韩国牙科的一个优点是咨询比较充分，预约系统也会很完善。 맞아요. 중국 환자분들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기대도 함께 갖고 오시는군요. 그럼 기억에 남는 사례도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让我印象很深的是一位中国留学生，他因为牙齿严重疼痛的到晚上都睡不好，后来作为急诊来到牙科的时候，检查后发现因为拖的时间太久，最近已经到了需要做种植牙的程度。他一开始感觉非常不安，一直担心在韩国接受这种手术真的可以吗？于是我跟着院长的说明，再用中文慢慢跟他解释为什么发展成现在这个状态，接下来要经历哪些步骤，费用大概多少，时间需要多少。他最后决定了接受治疗，等种植稳定之后，他笑着跟我说，原来在牙科看牙也可以没有那么的可怕。后来呢，他又介绍了5位朋友一起来看牙，这让我感到非常感动。一个人的安心真的会慢慢变成更多人的信任。哎，是的，我们一个患者的安心，最后延伸到他身边的其他患者的信任，这也是一个非常有成就感的事情啊。那我还想问一下我们的车经理，那在您做这份工作的时候，您最大的感受是什么？在什么时候会比较有成就感？那什么时候又会觉得比较辛苦呢？我最常感觉到的是信任一点点积累起来的过程。患者第一次来医院的时候，表情通常很紧张，提前问的时候也会很小心，连笑都感觉非常客气的那种感觉。可一旦他们进行了几次治疗之后，他们就会开始说今天有点不舒服，所以我过来了。上次解释的内容我还记得，我朋友也想来这里看一看。那种时候我很清楚地感觉到他们已经开始信任我了，也开始信任这个牙科了。最辛苦的时候还是患者拖得太晚来的时候，明明如果能早一点来，也许简单处理
更可以快一点，但一拖再拖，必须到拔牙的程度或者需要大手术，心里总是觉得可惜。不过即使是在这种情况下，只要我们一起把心态稳下来，一步一步解释清楚，最后很多患者还是对我们说，我相信你们，愿意交给你们，那种时候我会觉得非常有意义的。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같이 무거워졌다가 또 다시 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지, 또 유디 전주 효자 치과에서 이런 일까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如果可以的话呢，我很希望继续做下去。到现在为止，积累下的经验已经不是只是翻译的本身，而是让我更清楚的知道中国患者通常会在哪些地方感觉困难，哪些内容需要先讲清楚，他们才真正的安心。然后以后有机会，我也很希望能和医院一起面向中国社群做一些牙齿健康讲座或者线上直播咨询。比如可以用中文分享在韩国看牙前最好知道的几件事情，开始做牙齿矫正前需要了解什么，保险和非保险项目的基本概念等内容。那样的话，牙科对大家来说也许会变成一个更近一点、更愿意开口提问的地方。哇，这个设想真的是非常值得期待啊！我也希望在我走进牙科医院的时候，我不是害怕，而是我觉得多了一份安心。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听到员工有这样的计划的时候，您心中是什么样的感受呢？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료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니저분들이 커뮤니티와 연결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중국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很多韩国生活的中国朋友们常常会因为怕听不懂说明，觉得过程太麻烦，而一直忍着不去看牙。但牙齿问题越往后拖，往往只会变得更复杂、更疼，也会更贵。所以呢，只要觉得哪点有一点不舒服或者不对劲，都不要一个人闷着和牙齿较劲，先去咨询一下再说。我真的很想告诉大家，现场是有人可以帮助翻译，可以帮助沟通，所以大家不要太害怕。好，谢谢赤经理给我们今天进行的这样一场非常真诚的分享。那同时呢，也给我们分享了很多很温暖的故事，相信呢也会给我们的中国听众朋友们带来实际的帮助。 오늘 이야기 전체를 쭉 듣다 보니까 치과 진료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치료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가 이해하고 안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그 외국인 진료를 포함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치료가 되어야 환자분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결과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전, 치료 중, 그 다음에 치료 후를 통틀어 왜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통역 매니저님들이 그 사이를 잘 이어주고 계십니다. 今天我们整场节目最核心的词儿好像就是沟通了。那我相信对我们正在收听节目的朋友来说也非常的有共鸣。那我们的节目呢也逐渐接近尾声，接下来我们想请我们的院长还有我们的车经理两位分别给我们的听众朋友们留下一句话，可以吗？先请院长。 치아는 한번 잃으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치과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치과를 환자분들 삶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한번 점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까운 치과든 어디든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很多朋友在韩国生活时，即使身体已经不舒服了，也会因为害怕听说明，觉得麻烦而一直忍着，但牙齿问题放着不管，只是会越来越难，越来越贵，也会越来越疼的。所以只要感觉到哪里不对，请不要有负担，也不要等着牙齿先替你发言，一定要先从咨询开始。我们今天呢和优地泉州孝子牙科的孙孝俊代表院长以及担任中国翻译的车海鲜老师一起和我们聊了牙齿健康的重要性，也聊了为外国人和多文化邻里提供诊疗支持的现场故事。那语言和文化可以是不同的，但是我相信疼痛肯定是一样的。微笑呢所带来的珍贵感受也是相同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呢，我们能真正的成为大家开启关心自己的牙齿、关心家人的牙齿这样的一个小小的契机。 그냥 이렇게 끝나기에 좀 아쉽잖아요. 자,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그 정기 검진은 보통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오셔서 정기 검진 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양치 잘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치석은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치과를 겁주는 장소처럼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치과에 그 윙 들어가는 기계 소리나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처음으로 치과를 오는 것보다 가벼운 검진부터 편하게 치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플란트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해서 알아오시면 좋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과거 병력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예약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他们最常问的是有没有翻译，费用大概多少。另外，也有不少人会担心第一次会不会很陌生，能不能真正听懂说明。 그렇구나. 네, 그럼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치과를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봤을 때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과 방문을 미루는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바쁘거나 혹은 비용이 부담돼서 아니면 치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치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빼고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양치질도 하고 치실도 하고 하려면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는 꼭 사용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만으로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은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치과를 이용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팁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只要出现症状就不要拖太久，先去咨询一下会更好一点。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에게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듣고 바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신다면은요? 오늘 밤은 자기 전에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不要觉得呢只刷牙就够了，也可以从今晚开始把牙线或者是牙间刷一起用起来。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관련 대학교에서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是的，最后呢，我们再向大家提供一个非常实用的信息啊。目前呢，面向在韩居住的中国留学生，相关高校呢正在提供免费的心理咨询服务。 만약 여러분이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공대학교 등에서 재학 중이라면 휴학도 상관없습니다. 각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중국어 1:1 심리 상담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是的，如果您在全北大学、幼师大学、群山大学、元光大学等学校就读的话呢，都可以通过各校的咨询中心来预约1对1的中文心理咨询服务。 상담 내용에는 연애, 인간관계, 우울과 불안, 문화 적응 등 우리 학생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진행합니다. 是的，我们的咨询内容呢，包括恋爱、人际关系，还有我们心中的一些抑郁和焦虑，还有一些文化适应等留学生常见的心理问题啊。所有的这些咨询呢，我们都会由专业的咨询师为大家进行。 동시에 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밀 보존 원칙에 따라 보호되면 교수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大家呢在咨询的过程当中，我们也会全程的为大家进行保密，那不会转达给您的教授或者周围身边的人，这一点呢，大家可以放心使用。 유학 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외로움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적 도움을 구해보세요. 留学生活当中，如果你也感到有压力，或者呢感觉孤独，或者呢在我们的情绪上遇到一些小小的坎儿过不去的时候，请不要一个人硬撑，可以尝试寻求我们专业的帮助。 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면 예약은 본인 소속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是的，我们的服务呢是完全的免费的，预约呢可以通过本人所属大学的咨询中心进行了解和咨询。 오늘은 유지 전주 효자치과 손효준 대표 원장님 그리고 중국 담당 차혜선 매니저님과 함께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치과 진료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이해와 설명 그리고 안심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今天的节目里呢，我们不仅聊到了牙齿的健康，也聊到了在韩国看牙时，很多外国朋友和多文化家庭真实会遇到的一些困难和我们能给大家提供的帮助。其实啊，无论是语言还是文化有什么不同，我们对于疼痛的感知是一样的。同时呢，我们对于微笑的珍贵也是一样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大家可以从我们今天的节目出发，重新关心起自己的牙齿健康，也勇敢地迈出咨询的第一步。 치아는 아프고 나서야 사는 곳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지켜야 하는 건강의 한 부분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是的，如果听完今天的节目，您可以下定决心，我今天一定要好好刷一次牙，或者呢，我在接下来有空的时间，我要预约一次全面的牙科检查。那我觉得今天的节目就非常的有意义了。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也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和支持。 한중 동인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这里是韩中同行广播，愿大家都拥有健康的牙齿、安心的生活，还有灿烂的笑容。我们下期节目再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